안녕하세요. 디딤 영상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운 2학년 학생 여러분, 역사쌤 박진주입니다. 이거 보고 나면은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우는 거는 5-4 외란과 호란의 극복 중에서도 외란,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보면요. 일본이 이제 조선에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농사가 잘 되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교린 정책을 취하면서 밀당을 했다고 했었죠. 좀 애들이 잘 들으면은 교역을 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사뿐히 들여밟고 이런 이제 회유책과 강경책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교린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근데 그때 말을 잘 들었다 하더라도 취했던 교역이 무작정 퍼다주는 게 아니라 일정 개수를 정하고 이제 그 개수만큼만 이제 뭐 쌀이라던가 그런 거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좀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우리는 점점 배고픈데 조선은 그거를 이렇게 더 퍼다 줄 수 있는데도 우리한테 안 퍼다 준다고 이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들 만화 중에서 이누야샤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요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요괴가 나온다기보다 그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맨날 눈만 뜨면 전쟁하는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있었던 일본의 그 100년 전부터 이제 통일했던 그때 당시의 이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은 100년 동안 전국시대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맨날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100년 동안 칭칭칭칭 막 싸우다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싸우지 말고 착하게 지내? 그러면은 거기 있던 사무라이들이 불만이 폭발하겠죠. 맨날 밥 먹고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봐요. 뭘 하겠어.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이제 그쪽 있던 신하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100년 동안 쭉 잘 싸워왔으니까 이 전투력을 그냥 조선에 돌리자. 그런 불만을 조선에 돌리면은 조선도 먹고, 우리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륙 침략 야욕을 펴기 위해서 조선에 침략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선에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이기 때문에 너희는 길만 터 달라라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길을 터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선도 먹고 명나라도 먹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처음에 부산 쪽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조선의 상태입니다.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로운 상태였었기 때문에 별로 뭐 군인대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이제 설렁설렁 했고 원래 가려던 사람들도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쥐어주면서 내 대신 그냥 군대 한번 가줘라 해서 한 사람이 막 4사람 5사람 몫의 그런 군이 되어서 막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대 기강이 해이해졌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당시에 100년 동안 싸우기도 했었고 포르투갈 상인이랑 거래를 해가지고 여기 일본 애들 들고 있는 거 있죠? 조총, 총이 있었어요. 조선 애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투력 같은 거, 화력이 밀려가지고 점점 일본 애들이 치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가 수도인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이때 백성들한테 굉장히 이제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다. 그래서 조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전세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당시 일단 지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부산에서부터 일본 애들이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온 나라를 다 휘젓고 다녔죠. 쭉 올라와가지고 한성도 먹고 평양도 먹고 위쪽까지 쭉 갑니다. 그때 선조는 이쪽에 있는 의주까지 피난 가가지고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이제 불과 20일, 30일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한 화력이죠. 근데 이때 이순신이 이끈 수군이 활약을 하게 되죠. 수군이 활약을 하게 되니까
서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바다를 꽉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여기서 이제 식량 같은 걸 실어가지고 이제 그 일본 애들한테 식량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같은 걸 했었는데, 아니면 무기 같은 걸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바다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길이 막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이제 수호하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작전이 좌절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식량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게 불편해서 전라도 지역을 먼저 잡아먹고 여기서 이제 식량을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전이 아예 빠이짜이지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지휘관의 전략 전술도 있었지만, 오른쪽 위에 보면은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배는 그 거북선이 있는데, 그 거북선은 여기 있는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에다가 이제 지붕을 둘러 씌운 거거든요. 그 거북선이라는 게. 근데 기본 형태의 배인 판옥선을 워낙 잘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우수한 배 때문에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약을 한 게 의병입니다. 이 의병은 뭐냐면은 의로운 병사라고 부르는데, 원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군대가 아니라 원래 이제 일했던 전직 관료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성리학 공부를 하던 유생이나 아니면은 승려, 스님들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병사 조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에 살던 농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더욱더 커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의병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군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형토지리를 이용해가지고 일본군들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합세해서 일본군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런 의병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세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했었잖아요. 헬프 쳤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지원군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조선이랑 명나라 연합군이 다시 평양을 되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조금씩 조선에 유리하게 바뀝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군도 활약을 해가지고 권율 장군이 그 이쪽에 행주장성에서 이제 일본한테 승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행주대첩이 큰 이제 전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부녀자들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해가지고, 우리 왜 앞치마를 다른 말로 행주치마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막 담아와가지고 병사들을 막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선한테 유리해지니까 일본 애들도 그렇고 조선 애들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전세를 더욱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타임 해서 3년 동안 쉽니다. 3년 동안 휴전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애들이 점점 밀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랑 휴전 회담을 이제 전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3년입니다. 근데 그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는 게 뭐냐면은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게 굉장히 터무니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니까 대신에 조선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거 내놔라. 그리고 명나라 공주를 우리 이제 쇼군한테 그 이제 쇼군의 왕비로 달라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총 공격을 감행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일본 애들도 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조선 애들도 전세를 가다듬고,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고 해서 이 이제 전쟁을 정유재란, 다시 난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정유나라라는 정유재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찍었던 그 우리 봤던 영화 유명한 거 있죠? 명량. 신에게는 오직 12척의 배가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근데 단지 12척의 배만으로도 일본군 애들이 싹쓸이한 그런 이제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군의 승리로 조선의 전세가 유리해져가지고 한창 이제 조선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때 하필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당시 이제 일본에 있었던 쇼군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본군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일본군하고 철수를 결정해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그런 일본군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놓치지 않고 노량에서 격퇴를 합니다. 그게 바로 노량해전이고 이때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가지고 숨지게 되죠. 그래도 이때 큰 활약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총 7년 동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의 상황은 좋지가 않겠죠. 국가 재정이 굉장히 궁핍해집니다. 전체 땅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도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농민 생활도 곤란해졌겠죠. 거기다가 일본 애들이 침략을 했을 때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되어 불국사 타지, 경복궁 불타지, 사고라고 해서 그 조선왕조 실록을 이제 4군데에다가 똑같은 책을 이렇게 보관해놨던 창고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불타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다가 도자기랑 각종 서적도 유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노예로 끌려갔어요. 특히 그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나 유학자들을 이제 그 인질로 많이 데리고 갔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애들은 명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죠. 왜냐면은 임진왜란을 도와줬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는 여진족이 점점 힘이 세져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새롭게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에도 막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이런 그 인질로 끌려왔던 사람들한테서 문화를 이제 일본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을 하죠. 우리가 전쟁을 했던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인질들 다시 내보내 줄 거니까 잘못했으니까 다시 우리 좀 다시 친하게 지내자 해서 조선이 이제 다시 문화를 교류하는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거든요. 국교의 재개를 요청해가지고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는데 한 번에 뭐 400, 500여 명에 이르렀고 뭐 일본 무사들의 대대적인 호의와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이렇게 파견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국정 탐색을 위해서 또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런 국정 탐색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쇼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천황이랑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중에서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쇼군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로서 파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호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